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이재명이 구속 실패했다고 단지 청명에 살았을 뿐이다라는 정기수 언론인의 그 칼럼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대한민국에서 구속 여부라는 건 뭐냐? 우선 정의가 죄가 유무를 판정하는 재판인데 구속 여부란 것. 증거인멸 우려는 뭐냐? 판사가 결정을 합리화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일반인들은 더욱이 유명인사 사건에서 구속영장 밟으면 유죄이고 기각되면 마치 무죄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중앙지법 유창훈 판사가 내린 이재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내린 셈이 됐죠. 국민들에게 일견 보기에 무죄다 하게 보이게끔 딱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는 판사들 특유의 부정과 긍정이 한 문장 속에서 여러 개 꼬여가지고 판결문으로 이재명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문자 장난이죠. 글 장난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주 본인이 써도 이게 잘 알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될 정도로 구속의 사유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배 꼬여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건 어떤 목표의식은 이미 설정되어 있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 수사 결과 이재명 혐의가 명백하고 사진, 서류 등 증거도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데 종범격인 측근, 부하, 업자 21명이 이미 구속돼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주범 지목이 되는 피의자가 구속이 안 된다? 구속을 안 한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 정기수 언론인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판사의 재단입니다. 이거는.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창훈 판사는요. 앞으로 두고두고 대한민국에 형평성에 맞지 않은 판사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평생 판사하겠습니까? 그 사람 뒤끝이 어떻게 되나 한번 우리 국민들이 쳐다봐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판사가 형평성에,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재단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너무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다가 이재명 수법으로 정말인 줄 알았나? 라고 조롱하듯 간단히 뒤집어버리고 도피 단식 쇼를 벌인 사람에게 기각 선물을 안겨준 유창훈 판사, 그는 누구일까요? 유창훈의 정치 판결로 이제 언론에서는 사필 기정이란 말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원칙이 없어진 거죠.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 기정이란 말,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그 증거인멸, 회유, 압박, 위증교사 등을 다반사로 하는 잡범이 구속을 면했으니 학생들이 외울 필요가 없는 고사성어 아니냐 이렇게 탁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필기정이란 말. 죄를 졌으면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유창훈의 정치 판결로 이제 언론에서는 사필기정이란 말을 쓸 수 없게 됐다는 얘기죠.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면서 여태까지 내려온 그 고사성어가 이 판사 한 사람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하고 증거인멸, 회유, 압박, 위증교사, 자기가 위증교사 소명됐다 했지 않습니까? 이걸 다반사로 하는 잡범이 구속을 면했으니 자 판사 한 사람의 그 방망이 한번 치는 걸로 인해서 학생들은 이제 사필기정이란 고사성어를 이제 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를 외면해버린 그러한 이번 판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정기수 언론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범이란 것은 그의 범죄 혐의가 소매치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가벼운 종류란 말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이재명이 결코 자범이 아니며 중대 범죄 혐의자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자범은 민주화 투사라든가 정치범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쓰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유창훈은 가짜뉴스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취재한답시고 한동훈 집을 무단 침입하려던 더 탐사 강진구 영장을 기각한 인물입니다. 이제 하나씩 다 드러나죠. 네. 김명수 체제에서 임명된 진보좌파 진영에 충성하는 제3류 판사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3류 판사란 아주 치명적인 말로서 유창훈을 비판을 하고 있는 이 정기수 언론인의 말 한번 경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신앙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100% 기각된다고 봐야 됩니다. 신앙님이 김만배와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이 몸통이라는 이재명의 깜짝 뒤집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래는 이 둘이 먼저 주장했는데 이재명이 방송되기 전에 그걸 입수해서 유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짜 인터뷰를 하고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 뇌물을 받은 걸 또 어떤 논리로 봐주게 될지 이제 궁금하죠. 그러나 이 진영의 정치 판사를 너무 욕하지 말고 봐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창훈을 봐주자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를 봐주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요? 저는 이런 판사 처음 봤습니다. 처음 들었고 처음 봤어요. 이재명은 청명에는 목숨을 건졌으나, 청명이 4월 5일 식목일 아닙니까? 청명에는 목숨을 건졌으나 한식 4월 6일에는 결국 죽게 되는 운명을 이 청명에는 살아있다가 그 다음날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게 되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한식은 이번 사건의 불구속 기소 후 재판,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건들,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범죄 혐의들이 바로 한식입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 외에도 이재명을 위협하는 큰 사건만 3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재명의 목을 조르고 있는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장동 사건하고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법카 공금횡령 사건. 청명의 구속을 피했다고 한식의 재판이 열리지 않고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천만에. 이재명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냉철한 법에 의해서, 훌륭한 판사들에 의해서 정확한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대장동은 이재명 게이트가 처음 시작된 오리지널 사건 아닙니까? 이재명이 여기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문을 닫아야 한다 할 정도로 검찰은 100% 확신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난리를 친 사건이 무죄로 만약에 결론 나보십시오. 수사 검사들은 이재명 주장대로 없는 죄를 만들려고 소설을 쓴 검사들이다 이렇게 악선전하고 다닐까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하죠. 네. 대장동보다 더 확실한 또 선거법 위반이 있습니다. 자살당한 도계공 간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건설을 위한 4단계 용도 변경을 한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 압력 때문에 했다고 한 허위사실 유포, 이거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 이거는 크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미 증거가 100%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한 사건은 뭘까요? 아직 수사가 안 된 법카 사용입니다. 아직 수사가 안 됐는데 법카. 이재명 아내 김혜경 초밥 법카 공금횡령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주범은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에 부패 행위자로 신고한 국민정서상 핵폭탄급 범죄 혐의입니다. 이게 남아있는 것들이 그냥 예사롭지 않아요. 전부 다 그냥 핵폭탄입니다. 그냥. 현 권익위원장은 대통령의 검찰 선배 김홍일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이재명의 호밀빵 아침 샌드위치, 청담동 일제 샴푸 등 생활비를 국민 세금 카드로 긁은 더러운 도둑질을 낱낱이 밝혀내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끝입니다. 이런 칼날들을 피해가지고
살아남으려면 유창훈 같은 판사가 10명은 더 있어야 될 겁니다. 다만 이 사건이 시간이 문제다 이거죠. 이재명과 그의 똘마니들은 그것을 노려 지금 설쳐대고 있는 겁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는 너끈히 살아있게 되고 이후에 문재인, 김명수 사법부 때처럼 대법 3심까지 질질 끌다 보면 3년 반 후에 정권 교체를 이뤄 완전한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게 자기네들 꿈입니다. 이것을 다 계산을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3년 반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이들의 꿈을 완전히 분쇄하고 죄진자는 감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후보자 이균영 대법원장을 부적격자로 몰아가지고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이재명 구속보다 더 중요한 게 고의 재판 지연을 막을 사법부 정상화입니다. 사법부를 신속하게 정상화시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